제 생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단지 한국 여행 후기를 SNS에 올렸을 뿐인데 미국 전역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조회수 500만을 넘어서면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거든요. 정말 한국이 그런 나라냐고 물어보면서요. 댓글은 몇만 개가 달렸고 대부분이 믿을 수 없다. 가짜 뉴스 아니냐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과 영수증 사진들을 보고는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듣고 있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윌슨입니다. 시카고에서 간호사로 15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34년을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데 인슐린 한 달치가 $800예요. 제 월급의 거의 반이 어머니 약값으로 나가니까 저는 매달 카드빚만 늘어갔습니다. 한 달 전 일이었어요. 어머니와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의사가 새로운 약을 추가로 처방했대요. 한 달에 추가로 $300가 더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레이첼, 괜찮으니까 약을 줄이자. 네가 너무 힘들어.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는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간호사인 제가 환자인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 사라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투자 분석가로 괜찮은 수입이 있는데도 아들 제이슨 치과 비용과 교정비 $8,000 때문에 밤잠을 못 잤거든요. 보험도 거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이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출을 받아야 하나? 제이슨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까봐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다녔어요. 사라는 매일 이런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버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 동기 제니퍼의 반가운 전화였어요. 5년 전에 남편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한 친구였거든요. 그 당시 저희는 친구가 많이 걱정됐어요. 왜 하필 아시아 남자야? 이곳의 생활을 정리하고 낯선 나라에 가서 산다니? 다시 생각해봐. 결국 제니퍼는 그렇게 한국 남자와 결혼 후 미국을 떠났어요. 그 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인스타를 보면 잘 지내고 있는 듯 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제 목소리가 안 좋았는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레이첼, 많이 힘들겠구나. 너도 한국으로 오면 좋을 텐데. 이곳은 의료비가 거의 무료 수준이야. 미국과 달리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매우 저렴해. 레이첼 어머님도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돈 걱정 없을 텐데 안타깝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시아 나라가 미국보다 의료 시스템이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늘어가는 의료비 고민에 지쳐있던 저는 사라와 상의했어요. 사라, 그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 믿어져? 글쎄,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니야?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하지만 저희의 절망적인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2주간의 휴가를 내고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정말 사실이라면 한국 이주도 생각해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2달 뒤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레이첼, 정말 한국이 제니퍼가 말한 그런 곳일까? 너무 믿기지 않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잖아. 엄마 당뇨약만 해도 한 달에 $800야. 이렇게 미국에서 사는 건 내게 너무 벅차.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쪽 좌석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70대로 보이는 한국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시면서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 간호사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가슴이 아프시나요?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가리키셨어요. 심장 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할머니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맥박을 재면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10분 정도 응급처치를 해드리자 할머니의 얼굴에 색깔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고마워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행 가시는 건가요? 맞아요. 친구가 한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민 간 아들 내서 한 달간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셨군요. 제 친구도 한국이 살기 좋다고 하길래 직접 확인할 겸 여행 가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친구가 한국 이주를 권했거든요. 제가 미국의 의료비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미국은 정말 힘들군요. 아들네 얘기 들어보니 우리나라와 달리 병원비가 엄청 비싸서 웬만하면 병원 안 가려고 한다고. 저는 80살인데 한 달에 병원비로 2만 원도 안 써요. 말도 안 돼. 우리 돈으로 겨우 15달러 정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심장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든다는 거였어요. 약값도 거의 공짜고 검사비도 싸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으로 제 절망감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거짓말일 리는 없을 텐데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릴 때 할머니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 부채였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해요. 여기서는 어머님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제가 본 것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었습니다. 미국 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안내 표시도 영어로 잘 되어 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공항 와이파이가 무료라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공항 와이파이 유료인 곳이 많은데 말이에요. 벌써부터 무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제가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과연 제니퍼가 말한 게 사실일까요? 정말 한국에서는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5년 만에 본 제니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피부도 좋아졌고 표정도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레이첼, 정말 반가워. 한국 와서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 특히 의료비 걱정이 전혀 없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 제가 아직도 의심스러워하자 제니퍼가 직접 보여주겠다며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이 있었어요. 동네 소아과 병원이었습니다. 제니퍼, 아이가 아픈 거야? 아니, 오늘은 유아검진이랑 예방접종하러 가는 거야. 모두 공짜야. 공짜라는 말에 저와 사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미국에서는 유아검진만 해도 200달러, 예방접종은 한 번에 400달러씩 나오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게 검진해 주시고 예방접종도 해주셨어요. 오늘은 유아검진이랑 예방접종이라 비용이 없으세요. 정말 공짜라는 말이에요? 놀라서 제가 간호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럼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무료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니퍼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레이첼, 한국은 40살 이상 되면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해줘. 유방암 검사, 자궁 내시경, 위내시경 같은 비싼 검사들을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해준다고. 사라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미국에서는 유방암 검사만 해도 500달러인데. 맞아. 그리고 아이들은 만 12세까지 충치 치료도 정말 저렴해. 불소도포 같은 예방치료는 거의 공짜 수준이고 미리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나라야. 사라도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정말이야? 난 우리의 치과 치료 때문에 매달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 저는 그 순간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엄마의 당뇨병 치료비로 매달 고생하고 사라는 아들 치과 치료비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게 무료거나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제니퍼, 정말 믿어지지 않아. 미국에서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의료비만 연간 수천 달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정말 달라. 병원비가 공짜 수준이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미국이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훨씬 국민 친화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셋째 날, 제니퍼가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은 광장시장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레이첼, 여기가 바로 고든 램지도 왔다는 그 유명한 시장이야.
제니퍼가 김밥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고 오뎅 국물에도 찍어 먹는 거예요. 이상하게 먹네. 저런 식으로 먹어도 되나?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김밥의 담백함과 매콤한 국물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비빔국수와 보리밥 비빔밥도 정말 최고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상인 아주머니의 서비스 정신이었어요. 서비스로 어묵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맛있게 먹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결제도 너무 편리했어요. 국제카드가 다 됐거든요. 예전에 중국 여행 갔을 때 일이 생각났어요. 그곳은 QR코드로 결제를 하는데 안 될 때도 많아서 불편했거든요. 게다가 언어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상인분들이 기본적인 영어는 다 하시더라고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많이 느꼈어요. 맛을 보라고 이것저것 권해주시고 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경험해본 덤 문화. 이건 덤입니다 하면서 물건을 사면 덤으로 더 주셨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구경하다 한 신발 가게에 들렸어요. 편한 신발을 찾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딸이 지금 LA에서 유학 중인데 딸 생각이 나네요. 기념으로 이거 가져가세요. 선물입니다. 한국의 전통 신발인 고무신을 선물로 주셨어요.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절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니퍼와 헤어진 후 저희는 한국의 밤거리를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정말 위험한데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사라, 정말 안전할까? 혹시 위험하면 어떡하지? 제니퍼가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한번 믿어보자.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밤 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돌아다니고 아무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편의점에 들어가서 정말 놀랐어요. 1+1 행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 사면 하나를 더 공짜로 준다는 거였어요. 직원분, 정말 공짜인가요? 추가 비용 없어요? 네, 맞아요. 1+1 행사예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상품들이 1+1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삼각김밥, 볶음김치, 컵라면을 사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삼각김밥은 처음 먹어보는 건데 정말 신기하고 맛있었습니다. 직원이 뜯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어느 맛이 맛있다고 추천도 해주더라고요. 이 맛이 제일 인기 많아요.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먹어보는 삼각김밥이라고 하니 직원분은 뜯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언제든 필요한 걸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다음 날 제니퍼가 한국의 진짜 문화를 경험해보자며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은 24시간 찜질방이었어요. 입구에서 요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2,000원? 이게 우리 돈으로 9달러 정도잖아. 맞아, 게다가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 식당, 심지어 PC방까지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복합시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시설 이용하려면 하루에 몇백 달러는 써야 할 텐데요. 처음에는 한국 아주머니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했어요. 목욕탕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고 웃음소리도 크고 말이에요. 하지만 곧 그 소리들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활기찬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니퍼가 저를 세신 코너로 데리고 갔을 때 저는 정말 망설였어요. 제니퍼, 이거 꼭 해야 해?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진다는 게 너무 어색해. 레이첼, 사라. 꼭 해봐야 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할 거야. 세신 아주머니는 정말 전문가셨어요. 제 몸에서 엄청난 양의 각질이 나왔어요. 때라고 하더라고요. 내 몸에서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신이 끝나고 거울을 보니 피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워졌어요. 그 후 찜질방에서 쉬면서 식혜를 처음 마셔봤어요. 보기에는 그냥 주스 같은데 안에는 바발이 있었고 달콤한데 시원하고 뭔가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첫 모금에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날 저는 식혜를 5잔이나 마셨어요.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여유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걸 9달러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더욱 놀라웠어요. 저희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대로 머리에 양머리도 해보며 한국 문화를 즐겼습니다. 점점 한국 문화에 익숙해질 무렵 화려한 도시보다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골 마을로 향했죠. 경기도의 한적한 마을을 걸으면서 조용한 풍경을 구경했는데 나름 또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곳은 경로당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뭔가 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가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왔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환영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한국은 어때요?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 정말 좋아요. 팬케이크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건 김치전이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베푸는 한국의 정이었죠. 정말 맛있었어요. 바삭바삭하면서도 김치의 매콤함이 적당히 어우러져서 환상적이었습니다. 고구마와 옥수수 찐 것도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어요. 어르신들은 저희에게 계속 더 먹으라고 권하셨어요. 저희는 작게 서로 말했어요. 음식값 얼마 드려야 해? 그러면서 지갑에 돈을 꺼내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돈 얼마 드려야 해요? 아이고, 무슨 돈이야. 그냥 한국에 온 걸 환영하는 마음이야. 절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경로당을 나올 때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이때 한국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눠주신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니퍼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저희끼리 서울 관광을 가게 됐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사람들이 모두 완벽하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다를 떨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급히 내리는 바람에 그만 손가방을 놓고 내렸지 뭐예요. 살아. 내 가방이 없어. 뭐, 어디 뒀지? 저는 울먹이며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환전하기 위해 챙겨온 여권과 지갑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황이었어요.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떡하지? 고객센터로 찾아가 볼까? 가봤자지 벌써 누군가 가져갔을 거야. 안에 현금이 많이 있었잖아. 그런데 30분 후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방을 주운 한국인이 가방 속에 적어둔 비상 연락망을 보고 제 번호로 전화를 해주신 거였어요. 혹시 가방 잃어버리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외국인이시면 길을 모를 테니까 제가 그곳으로 갈게요. 정말로 그분은 30분이나 걸리는 먼 거리를 와서 가방을 돌려주셨어요. 보답을 하려고 했지만 극구 사양하시고 바로 가셨죠.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이 한마디만 하고 정말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선량함과 정직함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설악산에 가기로 했어요. 도착해보니 입장료가 무료라는 것부터 놀라웠습니다. 또 무료라니요. 미국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정말 비싼데 말이에요. 화장실도 정말 깨끗했고 잔잔한 음악까지 나와서 완전히 반했어요.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산과 바위, 그리고 맑은 공기까지 모든 게 완벽죠. 등산로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외국인인 저희에게도 헬로 라고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물만 챙겨갔는데 등산하는 분들이 오이, 사탕, 초코파이 등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거 드세요. 등산할 때 먹으면 좋아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처음 먹어본 초코파이는 맛있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등산 중에 먹기 딱 좋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잔뜩 사서 가족들에게 나눠줘야겠다고요. 한국 사람들의 나눔 정신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등산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설악산에서의 하루는 정말 완벽했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거든요. 단순히 물가가 저렴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무료 문화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의료,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사람이 우선이라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제가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두들 믿지 못해요. 하지만 직접 와서 경험해본 친구들은 모두 한국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는 문화, 그리고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쌓아온 깊은 인정과 배려의 문화가 현대적 시스템과 만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누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걸요. 기술은 발달했지만 정은 따뜻하고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나라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범적인 모습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한국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나누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나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한국 이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차근히 준비해 보려고 해요. 한국어 공부도 이미 시작했지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을 바꿔준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드신 자랑스러운 장본인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한국 자랑거리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